야, 그 집 아저씨 알지? 평생 돈 아낀다고 버티더니 결국 병원비로 다 날렸대. 진짜? 아끼다 아끼다 목숨까지 줄이는 꼴이네. 우리도 솔직히 조심해야 돼. 괜히 아끼는 게 더 큰 화가 되거든. 70세 이후에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니라 잘못된 전략입니다. 살면서 모아둔 돈,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은 천국이 되기도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꼭 써야 할 곳에서 지갑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다 몸은 무너지고 마음은 시들고 결국 남는 건 깊은 후회뿐입니다. 오늘은 70세 이후 절대 아끼면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밥 한 끼 사 먹는 데는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사 먹는데 절대 아끼지 말라는 말, 그냥 잔소리로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 사소한 한 끼가 노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밥보다 약값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배보다 통장을 먼저 생각하다가 스스로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따뜻한 밥을 굽는 순간 몸도 마음도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서울에 사는 74세 정성호 씨는 평생 전략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그는 하루 두 끼를 컵라면으로 버텼습니다. 혼자 사는데 뭘 거창하게 먹으라며 밥솥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년 만에 체중이 15kg나 빠졌고 병원에 갔을 땐 이미 영양실조와 빈혈로 입원해야 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을 안 먹은 게 결국 약보다 더 큰 독이 된 겁니다. 반대로 대전의 77세 김정순 씨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에 달걀 프라이, 작은 생선 하나라도 꼭 밥과 함께 먹었죠. 덕분에 80세를 앞둔 지금도 혈압약 외엔 약이 필요 없습니다. 김정순 씨는 말합니다. 밥 먹는 게 사는 힘이에요. 약은 의사가 주지만 밥은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이죠. 안타깝게도 정성호 씨 같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돈을 아끼겠다고 식비를 줄이다 결국 더 많은 병원비를 쓰는 현실. 밥값 아끼다 병원비로 다 쓴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몸이 약해지면 병이 찾아오고 병이 오면 돈이 새나갑니다. 결국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건 본인입니다. 광주의 80세 오영철 씨는 자식들에게 돈을 아끼겠다며 하루 종일 찬밥에 김치만 먹었습니다. 그러다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뇌경색.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영양 불균형이 원인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소홀히 한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고 오영철 씨는 퇴원 후 매일 밥을 직접 지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재활 속도가 빨라지며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밥 한 끼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경기도 고양에 사는 79세 이정희 씨는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매일 점심을 챙겨 먹습니다. 값싼 백반 한 그릇이지만 늘 따뜻한 밥이 있고 옆에 웃음소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밥 먹으면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그게 행복이죠. 실제로 그녀는 동년배보다 훨씬 활력이 넘칩니다.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몸을 지키는 약이고 외로움을 막는 방패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아끼는 순간 몸은 병들고 마음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기꺼이 사 먹는 순간 삶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70세 이후라면 그 어떤 사치보다 따뜻한 밥 한 끼가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옷은 몇 년 입어도 괜찮습니다. 돈은 자식에게 안 줘도 됩니다. 하지만 밥 한 끼는 절대 아끼지 마세요. 그 한 끼가 내 내일을 붙잡아 줍니다. 밥이 곧 생명입니다. 그리고 당신 인생의 마지막까지 지켜줄 유일한 동반자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 편히 잘 수 있는 침구는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잠은 노년의 생명줄입니다. 그러나 정작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무시합니다.
내가 뭐 얼마나 더 산다고라며 오래된 요와 딱딱한 매트리스 위에서 버팁니다. 문제는 그 작은 인색함이 노년의 몸을 서서히 포개한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76세 윤상호 씨는 20년 된 스프링 침대를 여전히 쓰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바꿔드리겠다 해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다. 쓰던 게 편하다. 하지만 그 스프링은 이미 삐걱거리며 척추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갔을 때는 척추 협착증이 심각하게 진행돼 있었습니다.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새 침대 하나 안 바꾼 게 결국 수술비 수백만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싸구려 침대에 몸을 얹은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반대로 대구에 사는 78세 최영자 씨는 달랐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가장 먼저 바꾼 것이 침구였습니다. 푹 꺼진 요를 버리고 허리를 받쳐주는 매트리스와 따뜻한 이불을 장만했습니다. 그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몇 년째 달고 살던 불면증이 사라지고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밥보다 중요한 게 잠이었어요. 잘 자니까 사는 게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서울에 사는 80세 김광호 씨는 반대로 인색함의 끝을 보여줬습니다. 여름에도 낡은 이불을 덮고 겨울엔 군대에서 쓰던 낡은 담요를 꺼냈습니다. 전기장판도 아껴야 한다며 꺼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한겨울 새벽 몸이 굳은 채로 쓰러졌고 병원 진단은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불 하나 아끼다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따뜻한 침구 하나가 생사를 가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전남 여수에 사는 82세 장미숙 씨는 지혜로웠습니다. 매달 연금 중 일부를 떼어내 고급 거위털 이불을 장만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왜 그렇게 비싼 걸 사세요? 라며 놀렸습니다. 그러나 장미숙 씨는 꿋꿋했습니다. 나는 남은 인생 따뜻하게 자고 싶다.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침구는 단순한 생활도구가 아닙니다. 노년의 면역력, 관절, 심장 건강까지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실제로 노인 환자 10명 중 7명은 불면이나 통증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낡은 침구일 때가 많습니다. 스프링이 부러진 침대는 척추를 망가뜨리고 눅눅한 이불은 호흡기를 해칩니다. 차갑고 얇은 요는 혈액순환을 막습니다. 결국 잠자리 하나 아끼다 병을 불러온다는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9세 이선자 씨는 수면 부족으로 늘 짜증을 냈습니다. 자식들이 병원을 권했지만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오래된 베개였습니다. 목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해 숙면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새 베개로 바꾸자 일주일 만에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약보다 몇만 원짜리 베개가 내 삶을 바꿨습니다. 침구를 아끼는 건 노년에게 가장 잔인한 전략입니다. 약보다 먼저, 병원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이 침구입니다. 하루의 절반을 보내는 곳이 바로 침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자리를 바꾸는 순간 삶이 바뀝니다. 그러니 절대 잊지 마십시오. 밥은 굶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옷은 해져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구를 아끼면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잘 자야 오래 살고 편히 누워야 내일이 있습니다. 마음 편히 잘 수 있는 침구, 이것만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그것이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세 번째는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은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먹고 자는 것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설렘이 있어야 살고 움직여야 늙지 않습니다. 그런데 70세 이후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여행을 아낀 순간 삶은 좁아지고 몸은 굳어지고 마음은 시들어 버립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75세 김태수 씨는 평생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늘 돈이 아깝다며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내가 당신 살아있을 때 제주도라도 가보자고 했지만 김태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아껴야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렇게 10년을 버티다 결국 병이 찾아왔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 침대에 누웠을 때 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도 보고 죽었어야 했는데 내 인생은 집과 회사뿐이었다. 여행을 아낀 대가가 이렇게 쓰라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반대로 전북 전주에 사는 78세 이영희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라도 전국을 다니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메고 기차를 타고 바다를 보고 산을 오르고 꽃길을 걸었습니다. 자식들은 걱정했습니다. 엄마 혼자 다니다가 넘어지면 어떡해요?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다. 적어도 누워서 후회하진 않는다. 지금 그녀는 누구보다 활력이 넘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젊은 마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선택한 용기가 삶을 바꾼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80세 박재근 씨는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있었지만 그는 한 푼도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라며 스스로를 묶어뒀습니다. 여행은커녕 집 근처 산책조차 사치라 여겼습니다. 결국 집 안에만 갇혀 우울증이 찾아왔고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노인성 치매 초기.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분은 자극이 전혀 없는 생활 때문에 뇌가 더 빨리 늙었습니다. 여행을 아낀 대가가 결국 기억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반대로 부산에 사는 79세 최명자 씨는 매달 작은 여행을 다녔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근처 바닷가에서 회 한 접시, 시골 마을에서 국밥 한 그릇. 하지만 그 짧은 여행마다 새로운 공기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나이엔 멀리 갈 것도 없어. 그냥 다른 하늘을 보는 게 행복이야. 지금 그녀는 또래보다 훨씬 활발하고 병원 갈 일도 줄었습니다. 여행은 사치가 아닙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치료제입니다. 길을 나서면 다리에 힘이 붙고 눈에 생기가 돌고 가슴에 두근거림이 다시 살아납니다. 의자에만 앉아 있으면 몸은 굳어지고 마음은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작은 여행이라도 나가면 인생은 다시 흘러갑니다. 광주에 사는 77세 한동수 씨는 평생 언젠가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일본에 가보겠다. 언젠가 제주도에 가보겠다. 그러나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80세 생일을 맞이한 그는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늦었다. 여행 좀 가볼걸. 반대로 경기도 수원에 사는 74세 이정순 씨는 그 언젠가를 지금으로 바꿨습니다. 동네 여행 동호회에 가입해 주말마다 나갔습니다. 버스 타고 시골 장터를 돌고 꽃구경을 가고 계곡에 발 담그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게 뭔지 알겠어. 집에만 있으면 내가 늙는지 몰랐는데 바깥에 나오면 아직 살아있구나 싶어. 여행을 아끼는 건 결국 자기 인생을 버리는 일입니다. 집 안에 갇혀 있으면 병이 오고 병이 오면 돈이 나갑니다. 반대로 여행을 나가면 병이 줄고 돈보다 큰 행복이 쌓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여행은 늦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가지 않아서 못 가는 것입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멀리 아니어도 됩니다. 버스 한 번 타고 나가는 것, 공원에 가는 것, 그것도 훌륭한 여행입니다. 70세 이후라면 돈보다 중요한 건 바로 여행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것을 아끼는 순간 인생은 후회로 가득 차고 그것을 지키는 순간 인생은 다시 빛납니다. 네 번째는 치아 건강을 지켜주는 치과 진료비는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 밥 한 숟갈 못 씹는 순간 인생의 절반은 이미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치과는 돈 잡아먹는 구멍이라며 발길을 끄습니다. 결국 남는 건 아픈 잇몸,
빠진 치아, 그리고 후회뿐입니다. 치아는 단순한 기능이 아닙니다. 먹는 즐거움, 대화의 자신감, 건강한 노년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8세 박정호 씨는 평생 돈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도 그냥 참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치과 좀 가세요 라고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그냥 죽으면 되지. 그러나 그 괜찮다는 말이 비극을 불렀습니다. 2년 만에 잇몸 염증이 악화돼 얼굴까지 붓고 결국 턱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비는 수백만 원. 박 씨는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치과 한 번 안 간 게 내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릴 줄 몰랐다. 반대로 대전의 76세 윤영자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과 검진을 받았습니다. 작은 충치도 바로 치료했고 임플란트도 제때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돈이 아깝지 않냐고 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밥 먹는 즐거움이 돈보다 크다. 그 결과 지금도 단단히 씹고 맛있게 먹고 환하게 웃습니다. 치과에 쓴 돈이 결국 그녀의 노년을 지켜준 셈입니다. 서울에 사는 80세 김성남 씨는 잘못된 전략의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그는 틀니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아예 빼버리고 죽만 먹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지나자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각한 단백질 부족. 씹지 못해 먹지 못했고 먹지 못해 병이 온 겁니다. 결국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치과 진료비 아낀 벌이구나. 반대로 전남 목포에 사는 74세 이정숙 씨는 치아를 지키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치아는 돈 주고 사는 행복이에요. 실제로 그녀는 친구들과 고깃집을 다니며 삼겹살을 씹고 김치를 아삭아삭 베어 먹습니다. 그 작은 사치가 그녀를 누구보다 젊고 활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치과 진료를 미루면 병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작은 충치가 큰 신경치료로, 간단한 치료가 임플란트 수술로 번집니다. 비용도 고통도 몇 배가 됩니다. 무엇보다 치아가 무너지면 소화기가 무너지고 소화기가 무너지면 전신 건강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치아가 부실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훨씬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씹는 힘이 뇌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치아를 지키는 것이 곧 뇌와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부산에 사는 82세 정혜룡 씨는 이 사실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는 치아가 모두 빠져 죽만 먹다 결국 폐렴에 걸렸습니다. 씹지 못한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염증을 일으킨 것입니다. 의사는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아 관리만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겁니다. 자식들은 오열했습니다. 작은 치과 진료비를 아낀 대가가 결국 목숨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북 구미의 79세 김은주 씨는 치과를 투자라 여겼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여행보다 치과에 돈을 먼저 써요. 그래야 밥도 먹고 여행도 갈 수 있잖아. 실제로 그녀는 또래보다 훨씬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친구들이 죽 먹을 때 그녀는 고등어 구이를 씹습니다. 그 차이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치과 진료비를 아끼는 건 노년의 가장 어리석은 전략입니다. 하루 3끼가 곧 인생인데 그 즐거움을 스스로 빼앗는 겁니다. 몸이 아파도 약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작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아가 없으면 밥을 못 먹고 밥을 못 먹으면 삶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치과는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치료비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큰 병원비와 더 큰 고통이 기다립니다. 치아를 지키는 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치아 건강을 위한 치과 진료비, 이것만큼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의 노년을 지켜줄 마지막 보험입니다. 5번째는 혼자 사는 집 안전을 위한 비용은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건 병보다, 돈보다 바로 집 안에서 벌어지는 작은 사고들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괜찮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라며 안전장치를 외면합니다. 하지만 넘어지는 순간, 화재가 번지는 순간, 도둑이 들이닥치는 순간 그 말은 비명이 됩니다. 집은 쉼터가 아니라 순식간에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9세 최동수 씨는 안전바 하나, 미끄럼 방지 매트 하나 아끼다가 삶이 무너졌습니다.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다 발이 미끄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새벽이라 구조가 늦었고 발견됐을 땐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통곡했습니다. 손잡이 하나 설치했으면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셨을 텐데 몇만 원 아끼다 생명을 잃은 겁니다. 반대로 대전 유성구에 사는 76세 김영희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혼자 살게 된 후 가장 먼저 집을 고친 건 화장실과 부엌이었습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 안전 손잡이, 가스 감지기, 화재 경보기. 자식들은 엄마 너무 오버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이 나이에 집은 전쟁터야. 무조건 대비해야지. 덕분에 그녀는 지금도 혼자 살며 사고 한 번 없이 안전하게 지냅니다. 준비가 생명을 지킨 겁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82세 이만호 씨는 또 다른 비극을 겪었습니다. 노후 아파트에서 오래된 전선을 교체하지 않고 버티다 결국 화재가 났습니다. 연기가 가득한 집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는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치료비는 수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전기 점검 한 번 안 한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 될 줄 몰랐다. 안전 비용을 아낀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반대로 광주에 사는 78세 장정순 씨는 주기적으로 전기, 가스 점검을 받습니다. 비용이 들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실제로 몇 달 전 가스밸브에서 미세한 누출이 발견됐고 바로 조치에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몇만 원 아꼈으면 지금쯤 난리 났을 거야. 돈보다 목숨이 먼저야. 이 작은 선택이 노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81세 박상복 씨는 또 다른 함정에 빠졌습니다. 집 도어락이 고장 났는데도 나는 가진 게 없어. 누가 훔쳐가겠어 라며 방치했습니다. 그러나 빈집인 줄 알고 침입한 도둑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씨는 집 안에서 그대로 맞닥뜨렸고 저항하다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도어락 교체비 몇만 원을 아끼다가 목숨을 걸 뻔했습니다. 안전을 무시한 대가는 늘 이렇게 잔혹하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전북 익산에 사는 77세 정혜숙 씨는 철저했습니다. 현관 보조키, CCTV, 센서 등까지 설치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같은 아파트에서 도둑 사건이 났을 때 범인은 그녀 집만 피해갔습니다. 불빛만 켜져도 도둑이 기겁해 달아났대. 안전에 투자한 비용이 결국 범죄조차 막아낸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집은 작은 요새여야 합니다. 안전을 무시한 집은 감옥보다 위험하고 덫보다 잔인합니다. 그러나 안전에 투자한 집은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집 안에서 벌어지는 사고의 80% 이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바 하나, 센서 등 하나, 경보기 하나가 목숨을 살립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여전히 말합니다. 괜찮아, 난 아직 안 늙었어. 그 말 한마디가 결국 비극을 부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집은 당신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밥은 굶어도 살 수 있고 옷은 해져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무시하면 한순간에 모든 걸 잃습니다. 혼자 사는 집의 안전을 위한 비용, 이것만큼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의 생명, 당신의 존엄, 당신의 노년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입니다.